멕시코의 푸른 집에서 태어난 프리다의 삶은 평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6살에 소아마비를 앓으며 한쪽 다리가 야위었지만 그녀는 의사가 되기를 꿈꾸던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18살의 어느 날 그녀가 탄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며 강철봉이 그녀의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버스는 비극이 닥치기 직전에 평화로운 일상을 담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영원히 바뀌어버린 운명의 무게가 서려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달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붓을 잡은 순간 그녀의 고통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의 우상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으며 동시에 지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이라 불릴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결혼 초기작인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에서 그녀는 거대한 디에고의 손을 잡은 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엔 팔레트가 들려 있었죠. 디에고의 끊임없는 외도와 반복되는 유산의 아픔 속에서도 프리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는 대신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찢겨진 자궁을 캔버스 위로 끌어올리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디에고가 그녀의 여동생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프리다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가 남긴 2명의 프리다는 상처 입은 영혼의 자화상입니다. 전통 멕시코 의상을 입은 프리다와 유럽식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가 손을 잡고 있지만 한쪽의 심장은 노출되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디에고의 사랑을 받던 자아와 홀로 남겨진 자아 사이의 처절한 싸움. 그녀는 자신의 혈관을 스스로 가위로 자르며 외쳤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였기에 나 자신을 그린다라고 말이죠. 이 시기 프리다는 비로소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예술가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육체는 쇠약해졌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과 철제 교정기에 의지해야 했던 고통을 그녀는 부서진 기둥에 새겼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은 척추가 아닌 갈라진 석조 기둥이고 온몸에는 수많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캔버스 속 프리다의 눈은 눈물을 머금은 채 관객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상처 입은 사슴에서 화살을 맞고 달리는 짐승처럼 그녀는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쫓아올 때마다 붓을 휘두르며 도망쳤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로도 전시회를 열었던 그녀의 투혼은 고통조차 축제로 만드는 위대한 생명력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을 때 프리다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기괴한 자화상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붉은 수박이었습니다. 유작 인생이여 만세에서 그녀는 수박의 붉은 과육 뒤에 비바라 비다 라는 문구를 강렬하게 새겼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흘린 피와 눈물은 이제 멕시코의 대지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가장 뜨거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고통과 치부를 숨기지 않고 가장 용기 있게 드러낸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정직한 화가입니다. 그녀는 초현실주의자들이 꿈의 세계를 탐닉할 때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상징과 은유로 치환하여 인류 보편의 아픔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생전에는 거장 디에고의 아내로 불렸으나 오늘날 그녀의 예술은 여성의 정체성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대변하는 거대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고통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술적 숭고함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지를 삶으로 증명한 투사였으며 그녀가 남긴 붉은 자화상들은 오늘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그래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독한 통증과 배신 속에서도 프리다는 단 한 번도 캔버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상처가 있나요? 프리다는 그 상처가 바로 당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비바라 비다 라는 외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화 읽어주는 남자 알렉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